자, 그럼 여러분들 지난주에 4일차까지가 숙제였죠. 4일차까지 풀어오는 게. 그래서 4일차까지 성실하게 다 하신 분도 계시고 4일차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4일차까지 손 대다가 아직 다 못 되신 분도 있고 그래서요, 우리 깔끔하게 오늘의 목표는요, 일단은 4일차까지 푸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5일차까지를 한번 풀어보는데 5일차는 다 못할 거야. 좀 어려워요, 5일차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을게요. 숙제의 목표는 4일차까지 끝내기. 이번 주 목표는요. 그 다음에 5일차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기. 4일차까지는 괜찮을 거야. 3일차에도 좀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4일차 좀 할만할 거고, 그 다음에 5일차는 좀 많이 버거울 거예요. 생각보다는. 5일차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들어온 게 3일차 가보세요. 3일차에, 그러니까 29페이지. 29페이지. 29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21번, 22번, 23번, 24번. 대부분들이 이게 다 질문이에요. 요 4개가. 요거 일단은 싹 다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4일차에서 한 2문제 정도 저랑 같이 볼게요. 자, 그리고는 남는 시간 동안은 개별 질문 받을게요. 이때부터는. 왜냐면 사람마다 조금 더 잘 되는 게 있고, 조금 더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같이 하기에는 좀 모아서 간단한데, 그렇다고 내가 안 되면 넘어가긴 좀 나쁜 거. 그런 것들 위주로 갈게요. 자, 그 29페이지, 21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21번부터. 자, 21번. 문제 21번. 자, 21번. 얘는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쉬워요. 우리가 근데 문제를 풀 때요,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물리가 뭐 대단한 게 있어서 내가 못하나?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들은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출제자가 왜 냈는지를 못 찾으니까 틀려요. 문제부터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운동하던 물체가 왼쪽 빗면을 따라 올라간 후 곡선 구간을 지나. 자, 여기서 왼쪽 빗면의 밑줄. 왼쪽은 빗면이래요. 문제에서 줬어요. 빗면이라고. 그 다음에 올라간 후 곡선 구간을 지나서 여긴 관심 없어요. 왜? 곡선 구간을 지나면 여러분들 가속도가 바뀌죠. 매 순간순간 바뀌니까 어떻게 계산을 못해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빗면을 내려온다 해서 오른쪽 빗면에 다시 밑줄. 아, 왼쪽 빗면, 오른쪽 빗면. 왼쪽 각도 모르겠고 오른쪽 각도 모르겠지만 왼쪽은 왼쪽대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그래서 왼쪽은 가속도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 가속도 따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왼쪽 빗면에서 거리 L1과 L2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T0로 같고.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얘를 시간 속력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요.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리는데 우리 다 그리긴 좀 뭐하고요. 얘가 지금 빗면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우리 그 다음에 빗면 구간을 잘랐죠. 하나, 둘, 셋 이렇게만 자를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만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만 하나, 딱 그래프를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여기 위에 하고 여기 아래는 안 그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갈 때 우리 속력이 올라가면서 줄어드니까 V1이라고 하면 여기를 V2, 여기를 V3라고 하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니까 다시 V3. 여기 똑같겠죠? V2, V1. 물론 속도는 다르죠. 방향이 다르니까. 하지만 속력은 같을 거예요. 속도의 크기는. 그리고 이쪽 가속도를 A1, 이쪽 가속도를 A2로 따로따로 그릴게요. 그러면 속력은 가다 감소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까지 감소시키고요. 여기까지만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붙여서 얘는 경사가 좀 가파르죠. 이게 완만하고. 그럼 가파르니까 살짝 길게 높여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를 V1 이쯤 자를까요? 여기를 V2 여기 끝에 여기를 V3 그래프 여기까지만 그린 거. 여기 가운데 잘랐어요? 여기 안 그렸어요 일부러? 여기 따로 안 그렸어요. 자, 그런데 또 그래프에서도 뭐라고 줬냐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t0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t0로 시간이 같대요. 그럼 이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보세요. 반대편도 잘라볼게요.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같고 이렇게 기울기가 같은데 같은 시간 동안 잘라내니까 여기도 결국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랑 여기 사이의 시간과 여기랑 여기 사이의 시간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같은 기울기를 같이 잘랐으니까. 인정? 왜냐하면 자 다시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 근데 여기서는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성립하니까 다시 요거 대 요거가 같다. 대신 여기 길이는 여기 길이는 다르고.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는 얼마라고 줬냐면 여기가 2분의 1 t0라고 줬어요. 그럼 얘도 2분의 1 t0겠지 뭐. 요렇게. 그럼 끝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길인데 그럼 결국은 요 넓이. 요 넓이가 L1, 여기 옆에가 L2, 여기가 L3, L4 요렇게 돼요. 그럼 우리 딱 도형을 두 개 볼게요. 얘랑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죠. 근데 요 길이만 x축만 2배 차이 나니까 넓이도 딱 몇 배 차이 나요? 딱 2배 차이 나겠죠. 그러면 여기 작은 쪽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여기 몇 s? 2s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또 뭐하고 뭐가 같냐면 L2하고 L4하고 넓이가 같대요. 그럼 여기가 넓이가 2s. 그러면 요쪽 얘하고 넓이가 2배 차이면 여기랑 여기도 2배 차이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4s. 계속 그냥 비례관계예요. 여기는 4s. 요렇게. 딱 비례관계로 계속 몇 대 그냥 비율만 계속 때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더니 넓이가 4s, 2s, s, 2s라는 관계가 떨어져요. 그리고 답에서 구하려는 건 뭐냐면 L1, L3 대 L3분의 L1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죠. 3은 S분의 L1은 4S네요. 답은 4가 되겠죠.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도 없어요, 얘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래프만 잘 그려내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직관적이고. 근데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시는 분들은 계속 뭔가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점은 계산만 하다 보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아이디어를 못 넣어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면은 도형 관계에서 대칭 관계나 이런 거 비례 관계 따져서 따다다다닥 집어넣으면 생각보다 더 빨라요, 이게.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내기에 어렵고 그런 건 없어요. 다만 문제에서 왜 냈을까만 잘 고민해 본다면 넓이 관계니까 결국 넓이 관계의 비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부터 시작하면은. 그래서 비례만 따진 거예요, 계속. 괜찮죠? 자, 그럼 그 옆에 21번 괜찮으니까 한번 정리만 잠깐만. 나름 정리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뭐 그렇게 오래는 못 주고. 이따가 정리하긴 할 텐데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좀 해주세요. 천천히 할게요. 저랑 하면서 많이 말고요. 제대로 하죠, 제대로. 나중에 또 하지 말고요. 오늘 하세요.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요. 웃긴 거는 다음에가 시간이 오냐고요? 안 와요. 여러분들 수험생들 이제 고3들 좀 있으면 이제 시험이거든요. 수능. 수험생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수능 다음 날 돼요. 그럼 이제 재수하면서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또 재수할 때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재수 끝날 때도 안 해요. 에이씨, 그럼 또 이제 삼수해야 되나? 그런 생각 하겠죠. 처절하죠. 자, 그 다음에 22번. 네, 후회라는 거는 저도 후회하지 말게 지금 하세요라고 하지만 저도 후회 많이 해요. 어제만 해도 당장. 왜 밤만 되면 잠이 안 와? 미치겠어. 그리고는 왜 이렇게 오만 가지 할 게 많고. 요즘에 저는 핸드폰은 또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키면은 재밌는 것도 겁나 많아요.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재밌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재미없어, 평상시에는. 근데 잘 때 보면 재밌어. 잠 안 오니까. 그리고 아침만 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어제 일찍 잘 거라고 후회를 하죠. 또 뭐 안 그래요? 또 밤에 야식. 밤만 되면 왜 이렇게 배가 고파? 잠을 못 자겠어, 배고파서.
그리고 다음날 아침만 되면 속이 더부룩해서 후회하죠. 아유, 내가 어저께 왜 먹었을까. 그쵸. 특히 몸무게 잴 때. 자, 그 다음에 22번 가보죠. 자, 22번도요. 이것도 눈썰미 잘 좋게 그래프만 잘 그리면은 괜찮아요. 먼저 여기 좀 지우고 여기다가 그림만 좀 그려볼게요. 요거 지울게요, 이제. 자,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수평면 위에 물체가 두 개가 가나 봐요.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간격을 대문자 L만큼 유지하며 일정한 속력 3V로 운동하던 물체 A와 B가 둘 다 3V로 간대요. 뒤에 게 A고 앞에 게 B인데 얘도 3V로 가고요. 얘도 3V로 간대요. 그리고는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 L만큼 떨어져 있대요. 그 상태에서 얘가 빗면을 올라가기 시작한대요. 자, 빗면은 여기서 말하는 빗면이라고 하면은 각도가 일정한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반대로 가속 운동을 하겠죠. 이 가속도는요, B가 빗면을 올라가던 A가 빗면을 올라가던 똑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둘 다 가속 운동하면 상상해 보세요. B가 올라가서 쫙 올라가면은 3V로 경사면을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어느 최고점까지 올라가겠죠. 만약에 B가 그렇다면 A도 몇 초 후에 경사면을 올라가긴 하겠지만 역시 같은 속도로 같은 가속도로 올라가니까 최고점 높이까지는 둘이 안 부딪힌다고 가정하면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거예요. 최고점 높이는 같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둘이 경사면을 올라가서 B가 이쯤 가고 A가 뒤에 이쯤 있대요. 그때 얘의 속도가 V고요. 얘의 속도가 현재 2V래요. 이 상황이에요. 상황은 이게 다예요. 그랬을 때 뭐 구하래요? 지금 PQ 사이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 하나만 그려볼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 하나만 그려보자. 시간, 속도. 처음에 얼마로 가죠? B 거부터 그려보세요. 3V라는 속력으로 가요. 3V라는 속력으로 비율을 맞춥시다. 가다가 얘가 요만큼 더 갔겠죠?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릴게요. 시간을 시작해서. 가서 경사면을 오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쫙 속력이 낮아지겠죠. 이게 B. 물론 최고점을 찍고 뒤로 백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일단 쭉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A는 이게 B 거. A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부터 여기서부터요. 쭉 더 가죠. 쭉 더 가서 어느 정도 더 갈 거예요? 이쯤 더 갈까요? 이쯤 더 가서 얘도 역시 경사면으로 아니 지금 너무 짧다. 길다. 요쯤 잡자. 경사면으로 오르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이건 A겠죠. 요렇게. 괜찮죠? 자, 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은 언제냐면 B가 V고 얘가 2V니까 이쯤 되는 시간. 요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V, 비율이 안 맞다. 얘가 2V. 요렇게 된 상황이래요, 지금. 딱. 자, 이런 문제는요, 약간의, 뭐랄까, 유도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요, 둘 다 공통사항이 뭐냐면요, 최고점이 똑같아요. 결론은. 안 부딪힌다는 최고점이 똑같으니까 우리 그냥 각자 따로따로라고 생각해보고, 최고점을 이쯤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최고점이야. 자, 그럼 이 순간부터. 그래프를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려놓은 거죠. 이 순간부터 B는 어떻게 가요? B는 쭉 가서 여기까지 가요. 그게 얼만큼이죠? 정지할 때까지니까 요만큼의 넓이에요. 요만큼의 넓이가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A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가겠죠. A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이만치 가서 멈추면 돼요.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가 요거 길이 차이가 요 L이죠. 그럼 어디에 해당할까요? L이 여기에 해당하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L이네요. 간단하죠. L이야. L을 찾았어요. 왜 L을 찾아야 되냐고요? 22번에서 둘 사이의 거리가 몇 L이냐고 물어봤으니 L이 뭔지를 알아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괜찮죠? 자, 이제
간단한 짓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이제 요 시간부터 보세요. 요 시간이면 언제죠? 여기. 언제냐면 요 시간이면은 현재 얘가 여기 있고 A는 여기 있는 요 시간. 요 시간부터 볼게요. 그럼 최고점까지 올라가려면 B는 요만큼만 더 가면 돼요. 그럼 얼마큼이죠? 요만큼이. 요 시간부터니까. A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더 가면 돼요. 요 시간부터 A는 요만큼 더 가면 돼요.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가 얼만큼 발생하냐면 요만큼 넓이가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게 뭐예요? 둘 사이의 거리니까 이게 답이겠네요. 요 넓이만 찾으면 돼요. 요 넓이만 찾으면 돼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V죠. 여기도 V죠. 여기도 V죠. 그럼 잠깐만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네? 이렇게 되면은 그럼 꼬라지가 보니까 요 전체 요 L이라고 한 거에 요 분홍색만 색칠해 놓은 부분은 딱 절반이네요. 그죠? 딱 가운데네요. 이렇게 되니까. 아, 그럼 22번의 답은 2분의 1 L이구나. L의 딱 절반이구나. 딱 되죠. 우리 특별하게 지금 두 문제 풀면서 계산을 한 건 없어요. 그래프만 잘 그려서 그래프에서 위치만 잘 따낸 것 뿐이에요. 물론 이거 그래프 그려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의 요령이 필요하긴 하죠. 이거는 처음 보고 짜잔 하고 생각해내는 거 과연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여러분보다 잘하는 이유는 경험이 있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갔었지 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낸 것 뿐이지 처음 본 사람은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지? 아이 저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처음부터 하다 보니 잘하는 거죠. 괜찮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걸 이제 응용해서들 내니까 요거 정도만 해놓으시면 돼요. 일단 경험이 쌓여야죠. 이게 하루아침에 잘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어쨌거나 두 문제 다 특별한 계산은 없네요. 안타깝게도. 어쩌죠? 요 페이지 네 문제가 다 특별한 계산은 없어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라 대신 이거는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여러분들 나이 때 당연히 못했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아요. 그런 면에서는. 자, 그 다음에 22번 됐어요. 2분의 1의 답은 2번이네요. 자, 23번 가볼까요? 23번. 자, 23번. 23번을 먼저 할까? 24번을 먼저 할까? 23번보다는 24번을 먼저 할게요. 23번이 할 얘기가 조금 있네요. 24번을 먼저 해보죠. 24번은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은요, 여러분들, 항상 물어보는 거 있죠. 가끔 장난식으로. 어디초 출신이에요? 라고 이따 물어보면 돼요. 내가 어디초 출신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보통 이런 거죠. 초등학교 수준이면 풀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디초 출신이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디중 출신이니? 라고 물어보면 중학교 산수 실력으로 풀 수 있으면은 어디중 출신이니? 물어보는데 얘는 24번 먼저 할게요. 어디초 출신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삼각형하고 사각형 넓이 구할 줄 아시죠? 맞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삼각형, 사각형 진짜 별거 없는 그거 구할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 그 전에 삼각형, 사각형 넓이 잠깐 한 번만 좀 고민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삼각형이 있고요. 여기 사각형이 있어요. 두 개 붙일게요. 자, 요 왼쪽에 보이는 삼각형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각형의 넓이가 둘이 같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똑같죠, 둘이 지금. 그럼 밑변의 길이가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넓이가 똑같아지죠? 2대 1이죠. 이거 모르실 만한 분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졸업하셨죠? 요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초등학교 저학년도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이용할 거예요. 이거 잘 봐둬요. 이거 이용할 거예요. 뭐 물론 안타깝게도 저게 바로 붙여서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것 뿐이죠. 자, 보죠. 24번을 먼저 할게요. 참고로 이거 언제 나왔던 건지 아세요? 이거 수능 시험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것도 언제? 23학년도죠. 올해가 23년이죠,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 고3들이 시험 봤던 거예요. 이게 23학년도 그러면 입학년도가 기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몇 학년도죠? 27학년도인가? 27학년도면 별일 없으면 27년도에는 대학생이 돼 있으면 돼요. 별일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기 가까운 데도 많아요. 거긴 별로 그렇게 권해주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가끔 이제 주위에서 한 생각난 김에 기숙학원도 있어요. 별로 비추해요. 생각해봐.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서 적응하느라고 더 힘들어요. 무슨 군대도 아니고 거길 왜 가? 차라리 군대 가지 그럴 바에는. 그쵸? 기숙학원 비추. 힘들어. 자, 그 다음에 24번 가보죠. 자, 그림 가는 빗면의 점 P를 가만히 처음 속도 얼마? 0이죠. 놓은 물체 A가 어디서? P점에서. 그림 하나만 그려볼게요. 여기 P점이 있는데 여기서 물체를 처음에 A를 가만히 놓는데 처음 속도 0.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자, 여기서 빗면이 똑같으니까 A나 B나 가속도는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리고 나는 가에서 A가 속력 V가 되는 순간 얘가 내려가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시간이 지나서 V라는 속력을 가지는 순간, 맞죠? 그 다음에 빗면을 내려오던 물체 B가 P점을, 여기를, 빗면을 내려오던 물체예요. 여기를 B가 지나갈 거래요. B가 지나갈 건데 얘는 몇 V로 지나가냐? 순간 2V로 지나간대요. 이렇게.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만 그려볼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시간 속도. 처음에 A는 내가 처음 봤을 때 A가 여기 P점부터 시작하는 시작부터 볼게요. 처음 속도 0. 등가속이니까 직선 하나 냅다 거주세요. 이게 A 거. 자, 시간이 흘러서 이쯤 잡을까요? 시간이 흘러서 A의 속력이 V가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B가 그려지면 돼요. B는 2V라는 속력으로 지나갔대요. 같은 빗면을. 그런 가속도의 크기는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요렇게. 자, 그래서 이후 A와 B는 각각 속력이 VA, VB로 얘는 더 내려가서 이쯤 내려갔을 때 B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왔겠죠. 왜? 더 빠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부딪혔대요, 둘이. 각각 속력 얼마라고? 여기 요쯤 잡을까요? 각각의 속력을 A는 VA가 됐을 때 부딪힌 거고 B는 VB가 됐을 때 부딪힌대요. 요렇게. 아하.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결국은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네요. A가 간 게 전체 넓이고. 요렇게. B가 간 것도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 전체 넓이하고 둘이 어때야 돼요? 시작점이 같으니까 같겠네요. 시간만 달라서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 공통사항이 있으니까 여기 따로따로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사각형의 넓이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네요. 맞네. 근데 삼각형, 사각형인데 요거 밑으로 쭉 내려 그리면 저 그림 되는 거죠. 여기가 1대 1로 같아요, 지금. 그러면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가 2대 1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사각형하고 삼각형 넓이가 같지. 끝.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자, 천천히 여기까지. 일단 한번 좀 정리 좀. 자, 별건 아닌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처음 해보기에는 조금 버겁죠. 처음 해보기엔. 근데 신기한 건 이 문제가 이 해 수능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그 해에 요거를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기출로.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험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 저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때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룰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는 참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은데 모의고사라 그러죠. 흔히들 수능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만 죽어라고 푸세요. 어차피 수능 기출문제가 변형돼서 그 해 수능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 더 많은 문제, 더 특이한 문제, 여러분들 편들은 괴랄스러운 문제를 풀고 싶어서 정말 괴랄스러운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손대거든요. 근데 경험상 의외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그 시간에 기출을 더 푸세요. 그럼 사설을 언제 보냐고요? 아, 왜 맨날 밥 먹다가 주식으로 밥 먹다가 가끔 외식하듯이 심심하면 가끔 한 번씩 그냥 주의 환기시키려고 아, 이런 것도 한번 재밌네 하고 푸는 정도가 돼야지 주객이 바뀌어갖고 기출은 손도 안 대고 사설만 죽어라고 푸는 애들이 있거든요. 요게 도움은 되지. 몇 년 하면. 근데 문제는 1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몇 년 할 시간이 어딨어. 그쵸? 그럴 땐 기출이 최고예요. 맞죠? 그래서 어설프게 점수 나오는 애들이 사설을 많이 손대는데 오히려 초고득점자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손을. 오히려 기출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기본이 더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 요 그래프 그리기 전에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두 가지인데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일정한 시간으로 자를게요. 시간 간격 일정해요, 지금. 여기가 t, 2t, 3t 이런 식으로 자르잖아요. 그럼 여기가 v, 2v, 3v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요 넓이 b, 요 넓이하고 요 넓이, 요 넓이 1대, 3대, 5대 뭐 이런 식으로 가죠. 한 칸 된 비율이. 얘도 마찬가지인데 2대 1이니까 여기 반으로 잘라 볼게요. 그럼 시간 간격이 t죠. 그럼 여기가 여기 v1이랑 v1, 2v1, 3v1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1대 1대 1로 자르니까. 근데 이게 v라며. 그럼 v1 대신에 그러니까 v가 2v1이네요. 그럼 v1을 얼마로 치환하면 돼요? 2분의 1v. 여기 대신에 여기는 얼마? 2분의 1v. v 2분의 2v. 그럼 여기는 얼마? 여기가 2분의 3v. 이렇게 치환되죠. 그런데 또 상대 속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기울기가 안 변하니까 여기가 v 차이 나면 여기도 v 차이 나야 돼요. 2분의 3에다가 2분의 2 v를 더하면은 여기는 2분의 5v. 요렇게 되겠죠? 끝났네요. 그러면은 VA분의 VB니까는 2분의 3분의 2분의 5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뿅, 3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럼 답은 4번이겠죠? 요렇게. 여기도 특별하게 계산은 없어요.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리, 그러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복잡한 계산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고교 과정에서 수능을 볼 때까지 물리를 푸는데 계산이 복잡하게 나온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틀렸구나. 혹은 내가 출제자가 이렇게 가지 말고 따르게 가라고 지름길을 줬는데 그 지름길을 안 가고 무식하게 계산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출제자가 그래 니네 시간 좀 많이 걸려 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하는 방식을 채택한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잘한다는 거는요, 풀 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 시험을 보면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이제 잘해요. 그거 풀어봐. 그거 풀 줄 알죠. 풀어봐. 안다니까요. 이제 지겨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학생의 고민이 뭐냐면요. 근데요, 왜 저는 시험 시간이 모자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바보야. 그 바보가 너라고. 왠지 아세요? 실제 시험에서 시간이 모자르다. 풀 줄 아는데 시간이 모자르다는 소리는요. 출제자한테 당한 거예요. 출제자가 문제를 냈을 때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푸는 방식에는. 그 중에서 니네 이렇게 내면은 이렇게 삥 돌아서 갈 거지? 라고 하는 그 방식을 채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출제자는 이런 것도 돼요. 이 문제는 이렇게 찔러 들어가면 굉장히 빠를 텐데, 요렇게. 그러면 그 방식을 찾아낼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 시간이 안 모자라요. 특히 물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남아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니, 처음 하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처음 했을 때는 효율적인 거, 비효율적인 거 따지지 마세요. 일단은 했다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한번 해냈으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해야 돼요. 내가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다 내놔도 난 이게 최고의 효율인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된 거고, 아무리 봐도 비효율적인 것 같다. 그럼 다시 하셔야 돼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뭐 물론 자신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비효율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걸 언제 알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다시 풀어보면 나 아직도 비효율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그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누군가에게 얘기해도 나 좀 해 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해도 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 선 거예요. 그쯤 되면. 자, 됐죠? 자, 그럼 25번. 자, 25번. 자, 25번이요. 23번이 아니지. 24번 다음에 25번이 아니라 23번 참. 23번 갈게요. 23번도요.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는. 근데 뭔 뜻이냐가 중요한데 우리 그래프를 그릴 때도 우리 아까 그래프 그리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을 그리죠.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은 손 안 대죠. 여기도 약간의 그런 유도리는 좀 있어야 돼요. 자, 23번이에요. 23번은요, 문제가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들 문제 읽었다 치고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런 식이 생긴 곳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가 높이가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높이가 같대요. 그리고 여기 밑에 높이가 같은 지점이 한 번 또 있어요. 자, 우리 B를 보세요. 아니, A만 볼게요. A만. A는 여기서 가만히 논대요. 그래서 여기 가속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가속되겠죠? 그래서 A가 여기에 왔을 때 속도가 V래요. 처음 속도가 얼마고? 0이고. 자, 그리고 A가 여기가 위치가 이름이 뭐냐면은 PQ. P에서 Q까지 가는데 시간이 P에서 Q까지 가는데 시간이 T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P에서 가만히 놔서 QL을 V라는 속력으로 지난대요. 그런데 B라는 물체를 보니까 B라는 물체가 요 Q라는 지점을 지날 때 V라는 속력으로 지나네요. 저건 뭘 뜻할까요? 여기서 뜻하는 건 뭐냐면 B도 P라는 점에서 가만히 놨다라는 거예요. 처음 속도가 P에서 0으로 시작해야 돼요. 누구도? B도. 왜? 둘의 질량은 같던지 말던지 다른 물체니까 당연히 질량은 다르겠지만 마찰이 없는 같은 빗면이라면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속도 변화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B도 처음 속도가 0. 그럼 B는 여기서 출발해서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시간 T가 걸리고 근데 여기 있던 B가 여기까지 갔대요. 그러면 Q에서 어디죠? R까지. Q에서 R까지 가는데도 역시 시간이 T가 걸리는구나. 이건 A도 B도 상관없죠.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면 B가 여기 있고 A는 여기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시 B를 여기서 가만히 놔서 시간 T가 걸려서 B가 여기 있고 또 시간이 T가 걸려서 B는 여기 있고 그동안 A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고 딱 요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B의 속력은 다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로 가겠죠. 왜? 내려왔다 다시 올라와서 같은 높이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B는 여기 도착했으면 얼마가 돼야 속력이 0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L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L이래요. 그러면 R에서 어디죠? R에서 S. R에서 S까지는 시간이 평균 속도는 똑같은데 이동거리가 2배니까 2T라는 시간이 걸리는구나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그래프 그려볼게요. 얘는 어디서부터 그릴 거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릴 건데 반은 못 그리고요. B가 여기 있을 때부터. B가 R점에 도달했을 때부터 그릴게요. B가 R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B는 몇 V의 속력으로
이런다. V라는 속력으로. B가 V라는 속력으로 R점을 지나는 그 순간부터 그릴게요. 딴 거 안 그려요. 그 전엔 안 그려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가 ET라는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0까지 왔어요. 저는 여기를 시간을 좀 자를게요. 3칸 보기 자르게 여기까지 ET니까 요렇게 요게 B예요. 요렇게 좀 더 그릴까? 쭉 뺄게요. 요렇게 B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B가 갑니다. 그럼 A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시간이 T가 걸리면은 A는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시간 T가 걸렸을 때 여기 ET예요. T. 시간 T가 걸렸을 때 드디어 누구? A가 V라는 속력으로 여기 왔겠죠? A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가요? 얘도 ET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일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시간이 ET가 걸렸을 때 여기 어떻게 됐죠? B는 여기 있어요. B는 여기 있어요. A는 전체의 1대 3이니까 여기를 지나고 있어요. B가 여기 있을 때 A는 여기를 가서 올라가고 있어요.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A는 밑으로 내려오고요. A는 올라가요. 그래서 둘이 만나는데 둘 사이에 요만큼의 현재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내려간 거 올라간 거 합쳐서 요만큼만 같으면 되죠. 언제 부딪히냐면요. 이것도 요령이긴 한데 하다 보면 여기 절반. 요 시간하고 요 시간하고 절반 딱 지날 때 여기 잘라보잖아요. 그러면 원래 둘 사이의 거리가 요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요게 A가 올라간 거, 요게 B가 내려온 거. 그래서 요 넓이가 요 넓이랑 같아지는 순간 둘이 만나요. 그래서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아질 때니까 시간이 얼마죠? 딱 절반일 때죠. 그러면 일단 V에서 전체 시간의 절반일 때 여기가 2분의 1V. 다시 여기서 여기에 절반 4분의 1V. 언제 만난다고? A의 속력이 4분의 1V가 됐을 때 둘이 만나네요. 이렇게 되면 그래프 단위에서 계산 없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23번의 답은 4분의 1V가 되는 순간 A의 속력이 둘이 만나네요. 물론 B의 속력도 반대편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V가 되긴 하겠다. 이렇게. 이 문제가 처음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가 다른 문제로 있긴 있어요. 기출에. 그래서 그 문제가 변형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요. 다 변형이에요. 여러분들 새로운 창조라는 건요. 무에서 창조되는 경우는 없어요. 기존에 있던 문제를 변형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꾸 답습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라면 나는 어떻게 한번 변형을 줄까?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또 변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공부하시면요. 어지간해서는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다 힘들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이 보통 이 네 문제를 찍어서 맞추시는 분, 얼떨결에 맞추시는 분, 못 푸시는 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문제 4개를 접근할 때 계산으로 접근을 하시면 꼬여요. 문제 상황부터 보시고 그래프를 잘 그려보세요. 그럼 좀 쉬울 거예요. 괜찮죠? 자, 이렇게 4개가 질문이었고요. 4일차 아직 못하신 분도 있고 다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4일차까지는 오늘 좀 끝내시고요. 5일차까지 다 푸세요 숙제로는 바라진 않을게요. 5일차까지 우리 발만 좀 이렇게 손만 좀 디밀어 볼까요? 라는 정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4일차에서는 곧잘들 하시거든요. 4일차는. 근데 딱 2문제만 같이 할게요. 딱 2문제만. 몇 번이냐면 38페이지에 22번 하고요. 38페이지에 아직 손 못 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25번. 딱 2개인데요. 39페이지에 25번은 좀 까다로워서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22번은
안 어려워요. 이거 쉬워요. 쉬운데 여러분들이 놓쳐서. 자, 먼저 이 38페이지에 22번으로 가보세요. 자, 38페이지에 22번 문제만 한 번만 읽어보실래요? 제가 그 문제 말고 간단한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그 문제 말고 간단한 예시예요. 그 문제랑은 좀 별개예요. 여기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가 있어요. 얘는 1kg이고요. 얘는 3kg이에요. 자, 이쪽에서 힘 F로 밀게요. A 쪽에서 힘 F로 밀게요. 그러면 얘는 어느 쪽으로 가속되냐면요. 오른쪽으로 가속돼요. 얘도 가속도 A로, 얘도 가속도 A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가속되겠죠? 이때 A, B를 따로따로 생각해 볼게요. A, B를. 여러분들 이때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잘 생각해 보세요. A는 이쪽에서 F로 밀어요. 그 다음에 B가 A를 밀어주는 작용 반작용인 FAB라는 힘이 작용을 할 거고, 요렇게 A만 보면은. B만 보세요. B는 요 F? B가 밀어주는 거 B를 밀어. 아니에요. B는 FAB라는 힘으로 밀어주는 거.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 물체에서 현재 A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니, 즉 FAB의 크기가 얼마니,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B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가속도만 곱하시면 돼요. 왜? B가 받는 힘이 저 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몇 킬로그램짜리가 3kg짜리가 가속도 A로 가속되니까.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A, B 똑같아요. 얘 1kg, 얘 3kg인 것도 똑같은데 이번에는 같은 힘을 반대편에서 밀어볼게요. 이러면 왼쪽으로 가속되겠죠? 이번엔 당연히. 자, 그러면 이거 따로따로 그려볼게요. 역시 A, B가 있으면 B에 작용하는 힘은 F가 작용을 하고요. A가 B를 밀어주는 힘 FAB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같지 않으니까. A는요, 이쪽으로 밀어주는 힘 FAB 프라임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누구 걸 보는 게 편해요? A를 보는 게 편하죠. 그럼 FAB 프라임은 질량 1kg짜리가 가속도 A로 가속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몇 대 몇이에요? 그냥 3대 1이죠. 왜? 가속도가 같으니까. 힘을 어느 쪽으로 주든 전체 질량이 안 바뀌면 가속도는 안 바뀌어요. 하지만 가속도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알짜 힘을 받는 게 다르죠. B에서는 B가 받는 알짜 힘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돼버렸고, 오른쪽에서는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돼버리죠. 이 차이만 있어요. 이거 왜 했냐고요? 여러분들 22번 보세요. 22번에서는요, 문제가 뭐냐면요, 가와 나에서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몇 대 몇이에요. 잘 보세요. 가하고 나에서 전체 질량이 A, B, C가 있는 게 바뀌나요? 아니에요. 전체 질량 안 바뀌어요. 가에서는 오른쪽으로 24N을 밀어주고 있고요. 나에서는 왼쪽으로 24N을 밀어주고 있어요. 힘의 크기가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가 바뀔까요? 아니요. 가속도의 크기도 바뀌지 않아요. 다만 가속도의 방향이 다르죠. 그럼 잘 생각해 볼게요.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A는 가에서예요. 가에서는 A가 B를 밀어주죠.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여러분들 B하고 C를 한 물체로 바라보세요. B하고 C를. 몇 킬로그램짜리죠? 8kg짜리 하나가 혼자 가속도로 가속될 때 필요한 힘이 곧 알짜 힘이 되겠죠? 그게 둘 사이에,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될 거고요. 나에서는요, B가 A를 밀어주면 되죠?
몇 킬로그램짜리를 밀었면 돼요? 이번에는 A 혼자 가니까 4kg짜리를 밀면 되죠. 가속도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8kg을 미느냐, 4kg을 미느냐 차이죠. 같은 가속도로. 그럼 답은 몇 대면? 2대 1이 되면 되겠죠. 계산할 건가요? 아니에요. 보기만 해도 답이 나와요. 다시. 둘 사이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가에서는 A가 B하고 C를 미는 가속도, 질량 8kg짜리를 가속도로 미는 힘만 있으면 돼요. 나에서는 B가 A를 밀기 때문에 A 혼자 가는데 필요한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면 되고. 근데 가속도의 크기는 같고 질량은 가에서는 B, C를 같이 미니까 8kg짜리를. 나에서는 A 혼자 밀리면 되니까 4kg짜리를. 같은 가속도로. 그래서 힘의 크기는 2대 1이다. 끝. 이렇게 하면 편하죠. 그러니까 무작정 계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문제 상황이 뭔지를 자꾸 파악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대부분 근데 또 많이 계산들 하다 틀려요. 이게 언제 나온 건가 볼까요? 2021 학년도 6월이면은요. 2020년 6월에 출제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21학년도면 그 다음에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고3이 되면은 이런 모의고사 계속 보겠죠? 근데 이런 모의고사들 무시하지 마세요. 또 나와요. 참고로 22번하고 23번은요.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봐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5번. 25번은요, 잘 틀려요, 원래. 25번은 어려워요. 25번은 어려워요. 근데 25번 같은 문제는 문제 좀 한번 읽어보실래요? 칠판 좀 지우고 있을 테니까. 뭘 구하는지를 알아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대부분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가요. 이런 문제는 거꾸로 가라고 전 얘기해요. 뭘 구해야 하냐부터 접근하세요 라고.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25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오, 떨어졌다. 그 하얀색 옷이라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자, 25번. 자, 25번은요. 그림과 같이 문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는 뭘 구해야 되는지부터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소문자에 민 놀이기구가 올라갔다 내려온다. 여러분들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소리는 올라간 높이만큼 내려온다예요. 일단은 높이가 같아야 돼요. 자, 지면에 정지했던 자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0이에요. 놀이기구에 t가 0일 때부터 t가 대문자 t일 때까지 중력과 크기가 3mg인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일단은 그 다음에 시간이 대문자 t부터 대문자 4t까지 중력만 작용한다가 4t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과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지면에 도달할 때 놀이기구의 놀이기구의 속력이 0이 되려면 F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뭔 소리야 문제 상황이 그쵸? 상황부터 파악해 볼게요. 지면이에요. 여기 질량이 M짜리 물체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아래쪽으로 mg 근데 위로 얼마? 내가 3mg라는 힘을 작용을 했대요.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높이 여기까지 물체가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위로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속력이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내려오는 것까지 있으니까는 마이너스까지 그려야 되겠죠? 속도. 자, 그럼 얘는 위로 얼마로 가속되죠? R자임이 위로 2mg죠. 2mg란 힘으로 질량 m짜리가 가속도 a로 가속됐으니 위로 얼마? 2g라는 가속도로 가속이 됐겠네요. 처음 속도가 얼마죠? 0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을 플러스니까 가속됐겠어요. 이렇게 쭉 가속됐어요. 여기 가속도가 2g예요. 그 상태에서 이 다음부터는요. 시간이 t인데 이 다음부터는요. 3mg란 힘을 안 준대요.
그럼 어디로 힘 작용해요? 아래쪽으로. 얼마? mg.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가속도 g로 가속이 되네요. 이번에는 반대죠? 기울기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여기는 2g고 여긴 마이너스 g니까 여기가 시간이 t였죠. 그럼 여기가 기울기가 2배 차이 나려면 여기하고 여기가 2배니까는 여기가 얼마? 3t면 되겠네요. t, 2t니까. 그치? 근데 얘는 얼마까지 시간을 줬대요? 4t까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최고점 찍고 다시 이쯤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4t일 때는. 얼마까지 내려올까? 4t니까 요쯤 잡을까요? 여기가 4t. 그러면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여기가 2t니까 이거 반 자를게요.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아야 되니까 우리 여기의 속도를 v, 이때의 속도를 2v. 그럼 이때의 속도는 얼마? 마이너스 v라고 잡을게요. 요렇게. 그래도 되죠? 그 상태에서 자 이제 얘만 따로 그려볼게요. 자 질량 m짜리가 아래쪽으로 mg라는 힘을 받는데 시간이 4t예요. 여기서부터 반대로 힘 F를 줘야 돼요. F라는 힘을 줘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속력이 점점 줄어야 되니까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속력이 줄어야 되니까 mg보다는 F가 더 커야 되겠네요. 위로 가속이 돼야 돼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받는 그 순간 속력이 0이 되게 정지시키래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이런 식이 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속력이 0이 되게끔 사뿐히 딱 도착하래요. 지면에. 안 죽으려면 속력이 0이 되겠죠? 이렇게 되래요. 자이로 드롭이에요. 쭉 올라갔다가 퓨. 이렇게 되는 거죠. 상상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넓이가 뭐죠? 요게 위로 올라간 거. 요게 아래로 내려온 거니까 요 위의 삼각형하고 요 아래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야 돼요. 근데 높이가 2배 더 높죠? 여기까지는 3t고. 그럼 여기 6t가 되면 되게 6t. 그러면은 3t에서 6t 더하니까 9t네,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F를 구하려면 내가 가속도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이 기울기만 구하면 돼요, 지금. 문제는 여기 찾았다. T는 다 줬는데 V가 내가 임의로 정한 거니까 V만 좀 바꿀게요. 뭘로 할까요? 요 기울기로 해도 되고 요 기울기로 해도 되고 좀 앞에 걸로 할게요. T분의 2V를 했더니 그게 2G래요. 이렇게. 그래서 지우고 V는 얼마라고 놓으면 돼요? V는 GT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V 대신에. 그럼 여기 V 대신에 요거를 마이너스 GT로 바꿀게요. 그럼 기울기 어떻게 되죠? 여기 기울기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T. 그러면은 A1은 가속도예요. 5T분의 속도가 V가 GT였으니까 GT. 뿅뿅 나누니까 5분의 1G네. 위로 5분의 1G가 나와야 돼요. 위로. 그러면은 F-mg를 했더니 질량 m짜리가 5분의 1G로 가속이 되고 있으니 F는 얼마예요? 5분의 6mg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왜냐면 F를 가해서 내가 위쪽으로 가속시키는 거니까 중력 있어요? 중력 빼주셔야겠죠? 요게 다예요. 좀 어렵죠, 이거는. 좀 까다로워요.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 건 맞아요. 에이, 근데 이게 쉬웠으면 여러분들한테까지 기회가 올까요? 여러분들 쉬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만 쉬워? 에이, 남도 쉬워요. 어려운 문제는 나만 어려워요? 남들도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대접을 받냐? 남들이 쉬운 문제는 나도 쉽게 풀어야 돼요. 이건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할 수 있어야 대접을 받죠.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끔 어려운 문제만 자꾸 디립다 풀거든요. 근데 어려운 문제 하는 건 좋은데 실제 성적은 쉬운 문제로 갈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어려운 거 기껏 잘 맞춰놓고 채점하면 맞다. 이게 아주 지랄 맞죠. 그쵸?
의외로 수능 초고득점자들, 막 수능에서 한두 개 틀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어려운 거 안 틀려요.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을 만큼 쉬운 문제 잘 틀려서 문제. 좀 어렵죠? 이게 4일차까지예요. 5일차가 좀 어려워요. 4일차가 오히려 좀 쉽고 5일차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일차까지를 좀 끝내세요. 자, 4일차까지 끝내시고 일단은 목표 이따가 잠깐 쉬시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 4일차까지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다 라는 생각으로 4일차까지를 마무리 쳐주시고요. 그게 다 되시면은 나 이제 5일차 진입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5일차까지 다음 주까지 숙제로 다 해와라? 에이, 기대는 안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기대 안 할 테니까 가능한 데까지만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3학년이라 시험을 일찍 보죠? 그죠? 다다음 주인가 아마 시험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 수능 다음 주에. 그래갖고 아마 제가 확인해 볼게요.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를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수업을 하고 시험 대비를 들어갈 건지. 보통 이제 3학년 2학기 시험부터는 그다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다들. 될래면 될 때라 되라 약간 이런 뉘앙스라. 그것도 기말고사죠, 이번 게. 그래서 별로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 주라도 더 하고 시험 공부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어찌건 하면은 다음 주까지 갈 텐데 혹시 변동사항 생기면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잠깐만 쉬었다가 아까 얘기한 데까지 일단은 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이따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특히 오늘은 4일차까지는 끝낸다라는 마인드로 아시겠죠? 자,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